능수거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안녕하세요. 김나비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가수 박상철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오늘은 이 노래의 주인공의 시와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1920년대에서 50년대 활동하던 현대 시인들을 주로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조 시인도 소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유치한을 다루면서 이영도 시조 시인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시조 시인인 황진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도 3절하면 박연폭포, 서경덕, 그리고 황진이를 꼽습니다. 황진이는 임해창과 더불어 조선 최고의 연우시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황진이의 정확한 출생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506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개성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양반으로 진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생 또는 천맹 출신으로 누구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아마도 진현금이라고 불렸던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는 시각장애인의 평민의 딸로 태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황진이는 조선의 신분제인 종목법에 따라 아버지가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천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양반집 딸 못지않게 학문을 익히고 예의범절을 배운 것으로 봐서는 물질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8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0살 때 벌써 웬만한 한문 고전을 읽어내고 한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을 보였으며 서화에도 능하고 가야금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황진이 시조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모두 6수인데요. 대부분이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시조가 서경덕을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시조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니모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허리라.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표현을 시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그날의 밤 시간 중에 한 허리를 칼로 베어 그것을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가 님이 오신 밤이면 꺼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똑같은 밤이라도 님과 함께하는 밤은 아쉬움 때문에 당연히 짧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길다는 동지 밤 시간을 잘라 님과 함께하는 밤에 펼쳐 그 밤을 더욱 길게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황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생각인 듯 합니다. 15살 때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상사병에 걸렸고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네 총각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장례를 치르는 도중 상여를 옮기는데 상여가 황진이 집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진이가 나와서 관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고 나서야 상여가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황진이는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시, 서, 화에 모두 등통한 초특급 기생으로 명성을 날리며 저명한 문인,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시조에는 당시 사회와 남자들에 대한 도전이 느껴지며 페미니즘적 사고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황진이 남자들은 여러 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종, 소세양, 덕계수, 이생, 지족선사, 서경덕 등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소세양과의 일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대의 대문장가이며 대자까지 이르렀던 소세양은 평소에 말하기를 여색에 미혹되면 남자가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소세양은 황진의 재주와 얼굴이 뛰어다다는 말을 듣고 30일을 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내가 황진이와 한 달을 지낸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자신이 있네. 하루라도 더 묵는다면 사람이 아니네. 그러나 막상 송도로 가서 황진이를 만나 30일을 살고 어쩔 수 없이 떠나려 할 때 황진이가 누에 올라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 시를 듣고 소세양은 결국 탄식을 했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며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 황진이가 읊은 시가 바로 봉별 소양국 세양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피었구나. 누각은 높아 한데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은 검고와 같이 차고 매화는 피리에 서려 향기로워라. 내일 아침 님 보내고 나면 사무치는 정 물결처럼 끝이 없으니. 다음은 왕족인 벽계수와 황진이에 관한 일화입니다. 세종대왕의 증손자인 벽계수는 평소 자신은 결코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진이가 사람을 시켜 그를 개성으로 유인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달이 뜬 저녁, 나귀를 탄 벽계수가 경치에 취해 있을 때 황진이가 나타나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를 읊으니 벽계수는 밝은 달빛 아래 나타난 고운 음성과 아름다운 자태에 놀라 나귀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요. 그 시조를 보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청산리 푸른 시냇물아 쉽게 감을 자랑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빈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여기서 명월, 즉 밝은 달은 황진이를 의미하겠지요. 이렇게 당할 자가 없던 황진이는 삶에 대한 허무함과 덧없음을 차츰 느껴 지조감의 백일지성을 들으러 갑니다. 그곳에는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던 생불이라 불리는 천마산의 지족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족선사도 황진이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황진이가 비를 흠뻑 맞아 온몸이 젖은 자태로 지족선사를 유혹하니 지족선사는 목탁을 두드리다가 결국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족선사는 파괴승이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세인들은 10년 공부 돌아옴이 타불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벽계수와 지족선사를 모두 무너뜨린 후 송도에서 저명한 학자였던 서경덕에게 찾아가 유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보통 내공이 아닌 서경덕은 황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에 젖어 유혹하는 그녀를 방에 들여 옷을 말려주고 또 이부자리를 내어준 후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편안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까지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경덕에게 감탄한 황진이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황진이와 화담 서경덕의 시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음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은 바람에 행여 빈가 하니라. 좀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리석고 보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만겹으로 구름이 둘러싸인 선거산에 어느 누가 나를 찾아오겠는가. 그런데도 불어오는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듣고 혹시 그녀가 왔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본다. 황진이는 서경덕의 시조에 곧바로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고 합니다. 내 언제 무신하야 님을 속였관대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진한 잎 소래야 낸들 어이하리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언제 님에게 믿음 없이 행동하여 내가 님을 언제 속였다고. 달빛 그득한 깊은 밤에 님이 오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구나. 가을바람에 치는 입소리야 내가 어찌하겠는가. 낙엽지는 소리에 문만 여닫을 게 아니라 보러 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황진이의 직설적인 표현과 화담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황진이는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기생일을 접고 은둔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떠난 후에는 곡을 하지 말고 상여가 나갈 때는 풍악을 울릴 것이며 살아생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남자들을 애태우게 한 죄가 있으니 관을 쓰지 말고 자신을 송도 밖의 사천 모래밭에 그냥 던져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해 방탕한 여자들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진이가 까마귀 밥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송도 사람들이 시신을 고이 안장했습니다. 현재 북한 장단 남정현 고개에 황진이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묘비명은 한글로 명월 황진이 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일반 유적으로 지정되어 묘역도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인의 삶을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준 마을 시인 김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